화장품 세계 1위인 프랑스 제품을 놔두고 왜 한국 제품을 쓴다는 거야?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화장품의 종주국 프랑스에서 지금 낯설지만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한류 콘텐츠와 함께 한국인들의 피부 관리, 문화에 매료된 세계인들의 관심이 K-뷰티라는 새로운 물결이 되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파리 8구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클레어 듀부아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곳은 파리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이죠.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이 멀지 않은 이 거리에는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즐비해 있답니다. 제 명함에는 마케팅 전략가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저에겐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화장품 회사 직원이면서도 화장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아토피성 피부와 극도로 예민한 피부 탓에 조금만 자극적인 제품을 발라도 온통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워졌거든요. 매일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파리지엔들을 마주칠 때면 저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곤 했어요. 특히 우리 회사 동료들의 광채나는 피부를 볼 때면 더욱 위축되었죠.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급 화장품으로 완성한 그들의 메이크업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으니까요. 2024년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였어요. 114억 달러에 달하는 프랑스 화장품 시장을 이끌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죠. 우리는 이런 수치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수백 년에 걸친 프랑스 화장품의 역사와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낯선 이름들이 자주 눈에 띄었거든요. 한국의 브랜드들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잠시 주목받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K-뷰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제품들은 우리의 주력 시장인 유럽에서조차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프랑스 화장품의 우수성을 의심해 본 적도 없는 완벽한 신봉자였죠.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화장대에서 발견한 작은 핑크색 용기 하나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어느 주말, 평소처럼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머니의 화장대에 놓인 낯선 화장품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프랑스 최고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전략가인 제 삶은 그리고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은 천천히 하지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파리 16구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어머니의 집을 찾아간 건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겨우내 잔뜩 움츠러들었던 나무들이 연두빛 새순을 틔우기 시작하던 때였죠. 우리 모녀는 매주 토요일 저녁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파시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해주셨거든요. 클레어, 저녁 준비하는 동안 내 화장대에서 새로 산 향수 좀 봐줄래? 내가 좋아하는 향일 것 같아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2층 침실로 향했어요. 우아한 앤티크 가구들로 꾸며진 어머니의 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장미향이 코끝을 스쳤죠. 화장대 위에는 평소처럼 고가의 프랑스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익숙한 샤넬과 시슬리 제품들 사이로 낯선 제품들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파스텔톤의 예쁜 패키지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에 집어들어 보니 낯선 문자로 된 브랜드명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니 한국어였더군요. 피부 진정에 좋다는 한국의 유명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였죠. 그 옆으로 수분 케어로 유명하다는 또 다른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도 보였고요.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야채를 다듬으시다 말고 위층으로 올라오셨죠. 아, 그거 마들렌이 한국 여행 다녀오면서 선물해 준 거야. 꽤 좋더라고. 마들렌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어요.
예술품 갤러리를 운영하는 그분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죠. 하지만 엄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아시아의, 게다가 저렇게 값싸 보이는 제품을? 말끝을 흐렸지만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화장대 앞에 앉으셨어요. 클레어, 넌 엄마랑 똑같은 피부를 가졌잖니? 예민하고 트러블이 잘 생기는. 그동안 최고급 제품만 고집했지만 사실 엄마도 늘 힘들었어. 그런데 이 제품들은 달라. 특히 이 크림과 팩은 피부 진정에 정말 효과가 좋더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욱 나를 세웠어요.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제품들을 엄마가 썼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프랑스 최고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딸이 있는데 도대체 왜? 저녁 식사 시간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와인을 마시며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웠을 텐데 그날은 서로 말수가 적었죠. 귀가하는 길 생제르맹 거리의 화려한 부티크들을 지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작은 용기들이 어머니의 피부만큼이나 제 고집도 부드럽게 녹여낼 거라는 걸요. 몇 주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 때마다 붉어진 내 얼굴을 보며 한숨만 나왔죠. 최근엔 프랑스의 명품 화장품으로도 진정되지 않는 가려움과 홍조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장차 어머니 댁 근처에 들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들른 거라 어색했지만 어머니는 변함없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클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진 거니? 피부가 많이 예민해 보이는구나. 아, 회사에서 새로 나올 제품 테스트를 하느라요.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사실 저는 최근 출시된 우리 회사의 고급 스킨케어 라인을 사용하다가 심한 트러블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히려 제 피부를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거든요. 엄마, 피부가 달라 보여요. 제 말에 어머니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평소 붉은기가 있고 건조했던 어머니의 피부가 촉촉하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래. 사실 마들렌이 소개해준 다른 한국 제품들도 사용하고 있어. 특히 병풀 성분이 들어간 크림이랑 마스크팩을 쓰는데 정말 좋더구나. 어머니는 화장대로 저를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 제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까지. 프랑스식의 심플한 스킨케어와는 사뭇 달랐어요. 이렇게 많은 단계가 필요한가요? 우리는 항상 적은 게 좋다고 배웠잖아요.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바르다 보니 오히려 피부가 편안해지더라. 여기 카모마일 같은 성분들이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 같아. 어머니는 전문가처럼 성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죠. 평생 프랑스의 최고급 화장품만 고집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 화장품의 성분을 연구하고 계시다니. 클레어, 너도 한번 발라볼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프랑스 제품을 사용했었는지. 하지만 이 제품들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효과가 좋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프랑스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제가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여전히 붉어진 제 피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최고가 최선일까?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어쩌면 편견은 아니었을까? 어머니의 달라진 피부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리던 그때 때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1박 2일 일정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시게 된 거였죠. 클레어, 미안하지만 벨라를 좀 봐줄 수 있겠니? 나이가 많아서 이동시키기가 좀 그러네. 14살의 고령견 벨라는 요즘 관절이 좋지 않아 움직이는 걸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댁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핑크색 용기들이 떠올랐거든요. 벨라를 산책시키고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저는 어머니의 화장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최근 회사에서 출시한 새로운 라인의 고급 제품을 썼다가 피부가 더 예민해진 탓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화장품을 한번 써볼까?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파스텔톤의 예쁜 패키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니의 필기가 적힌 포스트잇이 눈에 띄었어요. 1단계 토너, 2단계 에센스. 이렇게 꼼꼼하게 써놓으신 걸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처음 토너병을 열었을 때의 향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프랑스 화장품의 강렬한 향이 아닌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었죠. 조심스럽게 손등에 한 방울을 떨어뜨려 봤어요. 평소 쓰던 제품들과는 달랐어요. 가볍고 산뜻한 질감이 신기했죠. 어머니의 메모를 따라 한 단계씩 진행했어요. 토너, 에센스, 세럼. 각각의 제품이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 달랐어요. 프랑스식의 간단한 스킨케어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은 생소했지만 묘하게 즐거웠답니다. 마지막 단계의 크림을 바르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제 피부가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얼굴의 붉은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은 것이 거울에 선명히 보였죠. 30분, 1시간 시간이 지나도 자극이나 가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부가 촉촉하게 진정되는 느낌이었죠. 저도 모르게 거울 속 제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으로 편안한 피부를 가진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최고가가 최선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 확신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홍조 없는 얼굴로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제 피부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었고 이런 변화는 회사 동료들의 눈에도 띄었나 봐요. 전에 없이 생기 있어 보인다는 칭찬도 받았답니다. 제 피부가 좋아지면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제가 써본 제품들의 성공 비결이 궁금했고 어쩌면 우리 회사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국 지사와의 미팅을 자원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을 모두가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중국 거래처 담당자인 장 위안의 반응이 신랄했죠. 클레어, K뷰티는 중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등을 돌리면 끝이죠. 왜 굳이 그런 곳에? 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변화가 그 증거였으니까요. 한국 방문 전 저는 거래처에 먼저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화면 속에서 만난 김민서 과장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K뷰티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고 그녀는 서울에 직접 와서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겠다고 했죠.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 제품은 미국 매장에서 베스트셀러예요. 일본의 까다로운 소비자들도 우리 제품을 찾고 있고요. 김 과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넷플릭스 효과였어요. 한국 드라마가 히트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 배우들의 피부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런 피부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라는 문의가 쇄도했죠. 자연스럽게 K뷰티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K뷰티의 성공 주역이 대기업이 아닌 작은 인디 브랜드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천연 성분 연구와 민감성 피부 케어에 집중했고 SNS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했다고 해요. 우리는 화장품을 단순한 제품이 아닌 좋은 피부를 위한 솔루션으로 생각해요. 소비자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죠. 그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김 과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졌죠. 그날 이후 저는 K뷰티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며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김 과장과 함께 K뷰티의 심장부라 불리는 명동을 찾았어요. 거리 곳곳에 즐비한 화장품 매장들도 인상적이었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올리브영이라는 공간이었죠. 이곳이 바로 K뷰티의 시작점이에요. 인디 브랜드들이 첫 발을 내딛는 곳이죠.
김 과장의 말처럼 그곳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K뷰티의 작은 혁명이 시작되는 공간 같았어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얼마 전에는 일본의 유명 야구선수 오타니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쇼핑하는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LA 다저스 선수단의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을 찾아와 쇼핑을 즐기다 갔죠. 그들은 올리브영 쇼핑백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K뷰티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해요. 심지어 유명 피부과까지 방문해서 한국의 스킨케어를 직접 체험했다더라고요. 지금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K뷰티 제품을 찾아 이곳을 방문한답니다. 즉석 세금 환급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왜 외국인들이 이곳을 선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다음 날은 한 인디 브랜드의 본사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목격한 건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었답니다. 라이브 커머스 촬영이 한창이었는데 전 세계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마케팅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반영하죠. 신제품 기획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 소비자들의 피부 고민과 선호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즉각 반영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연구소 방문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천연 성분 연구가 한창이었죠. 특히 민감성 피부를 위한 새로운 성분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제 피부가 왜 한국 제품의 반응이 좋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올리브영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닌 소비자로서였죠.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담아보는 제 모습이 마치 며칠 전 봤던 관광객들 같았어요. 저는 제 것보다도 어머니 선물을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답니다. 어머니와 저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을 위해 개발된 신제품들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비행기를 타기 전 장 위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K뷰티는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화장품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프랑스의 마케팅 전략가인 제가 이미 K뷰티의 팬이 되었으니 이제는 K뷰티를 깎아내릴 시간에 당신네 제품 개발에나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더 이상 프랑스 화장품의 수호자가 아닌 K뷰티의 팬이 되어 있다는 걸요.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어머니 댁을 찾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하루쯤 쉬었겠지만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죠. 엄마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제 모든 행동이 부끄러워졌어요. 엄마, 제가 틀렸어요. 화장품의 가치는 브랜드나 원산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피부에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쇼핑백 가득 담아온 선물을 전하면서 한 말이었죠. 어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마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나 봐요. 이건 엄마 피부에 진짜 좋을 거예요. 민감한 피부를 위한 천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서울에서 직접 연구소도 가보고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왔어요. 어머니와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함께 스킨케어 시간을 가졌어요. 토너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발랐죠. 프랑스식의 심플한 루틴과 한국의 꼼꼼한 케어 방식을 적절히 섞어가며요. 엄마,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미있지 않아요? 주말마다 마스크팩 하면서 같이 한국 드라마 봐요. 어머니도 제 바뀐 모습에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거울 앞에서 서로의 피부 변화를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마치 친구처럼 가까워져 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클레어, 내 피부가 훨씬 좋아졌구나. 더 이상 붉어지지도 않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 피부는 이제 더 이상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건강한 광채가 돌았죠. 어머니의 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내가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와인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장품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로 이어졌죠. 마스크팩을 하면서 웃고 떠드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장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피부만큼이나 우리의 관계도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2달, 제 업무 테이블엔 이제 K-뷰티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세포라와 마리오노드 같은 프랑스의 대형 매장에서 K-뷰티 제품들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었죠. 매일 아침 사무실로 들어설 때마다 동료들이 제 피부 변화에 대해 물어보곤 했죠. 특히 민감성 피부로 고생하던 마케팅팀 후배들이 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웠던 건 제가 서울에 다녀온 후 회사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프랑스 화장품에 자존심만 내세우던 고위 임원들도 이제는 K-뷰티의 성장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클레어, 자네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우리 신제품 기획에 반영해보는 건 어떨까? 부사장님의 이 한마디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었어요. 특히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저자극 라인 개발을 맡게 됐죠. 한국의 천연 성분 연구와 프랑스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작업이었어요. 우선 저는 K-뷰티 시장 분석을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분석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한국은 이제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화장품 수출국이 되었고 2023년에는 수출액이 11조 원을 넘어섰더군요. 특히 천연 성분을 강조한 화미사, 민감성 피부를 위한 벤튼 같은 브랜드들이 까다로운 프랑스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홈케어 시간은 이제 제 삶의 즐거운 루틴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서울에서 사온 제품들로 피부 관리를 하시더니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피부 미인으로 소문이 났다며 자랑을 하시곤 했죠. 우리 딸이 이제는 전문가가 다 됐네. 프랑스와 한국의 좋은 점을 모두 다 알게 됐다는 어머니 말씀처럼 저는 이제 두 나라의 화장품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의 품격과 전통, 한국의 혁신성과 실용성. 이 둘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었죠. 프랑스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미 SNS를 통해 K-뷰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천연 성분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눈에 띄는 효과까지 정말 뛰어났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신제품 라인이 출시되었어요. 한국의 병풀 성분과 프랑스의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이 제품은 출시 일주일 만에 예약 판매가 마감되었죠. 얼마 전 화장품 업계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발표한 K-뷰티 시장 분석 자료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프랑스 소비자들이 K-뷰티에 열광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였죠.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늘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기가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K-뷰티를 통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소비자들은 이제 브랜드의 역사나 명성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합니다. K-뷰티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어요. 이제 저는 매분기마다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프랑스 화장품만 고집하지 않고 두 나라의 뷰티 문화를 이해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한켠에는 늘 어머니의 쇼핑 리스트가 놓여 있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게 참 신기하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이해하게 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화장품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던 프랑스에서 K-뷰티가 어떻게 인정받고 자리 잡아가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K-뷰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K-뷰티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뷰티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